고혈압이 있는 환자도 열심히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되고, 정상 혈압을 가진 분들도 유산소 운동을 하면 그거보다도 더 혈압이 내려간다.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HDL을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뇌의 줄기세포를 유지하도록 이 발달을 유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유산소 운동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이제는 이제 걷기와 달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릴 건데, 보통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뉘어요. 걷기와 달리기의 차이점을. 첫 번째, 달리기가요, 걷기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해 줍니다. 더 살을 잘 빠지게 만들어요. 그거 이제 달리기가 더 좋은 거죠. 반면에 걷는 게 발과 발목에 가해지는 충격은 줄어요. 그러니까 달리기보다 걷는 게 발과 발목의 건강에는 좋겠죠. 충격을 덜 주니까. 그리고 걷는 게 다칠 위험이 적겠죠. 세 번째로. 달리기는 달리다가 넘어지기도 쉬울 거고 돌부리에 걸려서 어디 부상당하기도 좋은데, 걷기는 달리기보다는 그런 부상의 위험이 적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째 마지막은 달리기가 관절염을 유발할 가능성을 낮춥니다. 약간 특이하죠. 위에는 달리기 자체가 충격을 더 많이 준다 그러고 더 잘 다칠 수 있다고 했는데 관절염은 또 덜 유발해? 약간 이상하죠. 요거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자, 달리기가 걷는 것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태웁니다. 물론 걷는 것과 달리기가 너무 다양해요. 걷는 것도 천천히 걷는 것도 있을 거고, 땀이 좀 날 정도로 빨리 걷는 게 있을 거고, 달리기도 느릿느릿 가볍게 조깅하는 게 있고, 숨이 턱까지 차오를 정도로 빨리 달리는 것도 있죠. 다양한 달리기가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하는 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다 구분해서 생각하지 말고 그냥 걷는 거, 그냥 뛰는 거를 딱 놓고 봤을 때는 달리기가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합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보통 약 70kg 정도 몸무게인 사람이 시속 8km로 달리면 1시간 동안 달릴 때 한 600칼로리 정도 소모를 한다고 해요. 반면에 5.5km 속도로 걸으면 1시간에 약 300칼로리 정도 소모를 해요. 그러면 당연히 8km로 달리는 게 한 2배 정도 칼로리를 소모하니까 살 빼는 데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달리기가 걷기보다는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합니다. 두 번째 차이 좀 얘기하면, 걷기가 달리기보다는 관절에 충격을 덜 줘요. 달리기 자체는요, 발하고 관절에 큰 스트레스를 줘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서 있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가만히 서 있는 것보다는 걷는 게 이 발목에 충격을 한 1.5배 정도 줘요. 달리기는 2배에서 3배 정도의 체중 증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체중이 그 정도의 충격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걷기를 좀 추천하는 분들은요, 발목이 안 좋고 발바닥이 안 좋은 분들, 그리고 노인,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는 분들, 그리고 운동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일단 걷는 것부터 시작을 하세요. 걷는 게 어느 정도 되고 살살 달릴 수 있겠다 싶으면 그때 달리기를 하는 게 좋아요. 이거 보시면 이제 걷는 것과 뛰는 거에 대한 우리 체중을 분석을 한 건데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것보다는 걸을 때는 뒤꿈치부터 발 중간에 그리고 발 앞발로 해서 치고 나가잖아요. 요때 체중 부하를 검사를 해봤더니 걸을 때는 우리 몸의 1.5배 정도 체중이 올라가고, 뛸 때는 2배에서 3배 정도로 체중 부하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만큼 달리는 게 발바닥과 발목에 체중 부하가 걸리면서 좀 충격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쪽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일단 걷기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걷는 거는 부상을 당할 가능성이 적죠. 아무래도 달리는 것보다는 걷는 게 좀 더 천천히 하는 운동이니까 다칠 가능성이 좀 줄어요. 달리기를 하면서 생길 수 있는 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족저근막염, 아킬레스 건염, 스트레스 골절, 아니면 무릎에 생기는 반월상, 연골 손상, 근육 손상, 슬개 대퇴증후군, 이런 것들이 달리기 하면서 잘 생기는 병들이에요. 걷기는 아무래도 이런 게 덜 생기겠죠. 대부분 이제 달리기 할 때 이렇게 다치는 원인이 너무 무리해서 그래요. 갑자기 막 빨리 달리거나, 아니면 평상시에 내가 한 3km, 5km 정도 달렸는데 오늘 왠지 컨디션 좋아서 막 10km, 20km 갑자기 거리를 늘리게 되면 그때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한번 다쳤는데 다치면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운동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지금까지 만든 몸이 있는데 내가 이걸 쉬면서 이 몸이 망가지지 않을까 걱정돼서 빨리 운동으로 복귀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상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빨리 운동하다가 더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걷기 한다고 아예 안 다치는 건 아니겠죠. 걸음 걷는 것도 자세가 좋지 않으면 좀 약간 꾸부정하게 걷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고관절이나 무릎에 무리를 줄 수 있어서 걷는 것도 자세가 좋지 않으면 다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차이는 달리기를 하면 관절염의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희한하죠. 조금 전까지는 달리기가 걷는 것보다 더 체중 부하가 많고 부상당할 위험이 많다 그랬는데 관절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오히려 더 줄어들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연구 논문이 있어요. 1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대요. 달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딱 비교를 해놨더니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은 3.5% 정도 유병률이 있었대요. 관절염에. 근데 달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10.2% 정도가 관절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관절염이 생길 가능성이 적다는 거죠.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로 보면은 아마도 이 무릎 주변에 무릎을 지지하는 근육들이 있잖아요. 대퇴사두근이라든가 아니면 뭐 종아리 근육이라든가 햄스트링 근육 같은 것들이 달리기를 하면서 발달을 해서 무릎이 흔들거리지 않도록 잘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좀 관절염이 적게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도 너무 많이 하면 이렇게 관절염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40km 이하로 뛰는 거는 무릎 관절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좀 내보면 달리기가 걷기보다 체중 감량에 좋습니다. 그 이유는 달리기를 하면요. 운동 후 에너지 소비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막 달릴 때 1시간 달렸어요. 그때 에너지 소비가 아까 600칼로리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다 달리고 나서 가만히 이제 숨 고르면서 쉴 때 그때도 에너지가 소비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걷기도 막 걸을 때 에너지 소비하다가 잠깐 쉬면은 그때도 약간의 에너지 소비는 가지겠죠. 근데 이걸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걸음을 걷고 나서 5분 후에는 우리가 한참 걸을 때 약 60% 정도의 칼로리가 소비가 되고요. 10분이 지나니까 10%로 떨어져요. 칼로리 소비가. 근데 달리기는 달리고 나서 5분 후에 달릴 때보다 한 80% 정도의 칼로리를 소비하고 있었고 10분이 지나고 났더니 36%의 칼로리를 소비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달리기 끝나고 10분 후에도 내 몸은 계속 칼로리를 태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걷기보다는 달리기가 살 빼는 데 더 좋겠죠. 그리고 달리기를 하면은 식욕이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걷기를 하고 나면 식욕이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빨리 걷는 분들은 걷기 운동하고 나서 나 배고픈데? 뭐 좀 먹을까?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든다는 거예요. 달리기 하고 나서는 그런 게 좀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살 빼는 목적으로 걷기 운동 하시는 분들은 꼭 식단 조절에 유의를 하셔야 체중 조절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추천드리는 운동이 있어요. 걷기가 좋을까? 달리기가 좋을까? 저는 두 개 섞어서 하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즘 아주 각광받고 있는 운동이죠. 어떤 운동을 할 때 일정한 속도로 계속 하는 것보다는 운동을 강하게 했다가 조금 쉬었다가 강하게 했다가 쉬었다 하는 게 살 빼는데 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운동 후 칼로리 소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막 해서 칼로리 소비를 늘린 상태에서는 조금 쉬어도 쉬는 동안에도 계속 칼로리 소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벌 트레이닝을 추천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걷기와 뛰기를 섞어서 한다 하면 일단 걷는 것만 가지고 나는 걷기 운동을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만약에 1시간은 걷는다. 한 5분 정도는 빠르게 걸어요. 땀이 좀 날 정도로 빠르게 쫙 걷다가 한 3분 정도는 그냥 정상 속도로 걷고 또 5분 또 막 빠르게 걷다가 3분 정상 속도로 걷고 이렇게 빠르게 정상을 섞어서 하게 되면 칼로리 소모에 더 유리하다 이겁니다. 달리기를 한다면 한 2분 정도는 빠르게 뛰어요. 예를 들어 러닝머신으로 치면은 한 또 9에서 10일 사이 그 정도로 빠르게 한 10일 정도 저는 추천드려요. 10에서 10일 정도 막 뛰다가 2분을 뛰는 거예요. 그리고 한 1분은 빠른 걸음으로 걸어요. 그리고 다시 또 2분 동안 막 뛰고 그 다음에 1분은 좀 빠른 걸음을 걷고 이렇게 걷기와 뛰기를 섞어서 하게 되면 걷는 동안에도 뛰는 것과 비슷한 칼로리 소비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오랫동안 운동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섞어서 하는 인터벌 트레이닝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꼭 이렇게 운동 열심히 하셔서 체중 감량에도 성공하시고 멘탈적인 거 아까 뭐 치매 예방에도 좋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